In short, chronic trade deficits are no longer merely an economic problem. They're a national emergency that threatens our security and our very way of life. It's a very great threat to our country. And for these reasons, starting tomorrow, the United States will implement reciprocal tariffs on other nations. Three judges of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disagreed and brazenly abused their judicial power to usurp the authority of President Trump to stop him from carrying out the mandate that the American people gave him. But ultimately, the Supreme Court must put an end to this for the sake of our Constitution and our country. Yes, the president has other legal authorities where he can implement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마음대로 정책 또는 즉흥 관세 뭐 이런 평가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가 무효다라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다라고 1심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판결 하루 만에 2심 항소심에서 이 효력을 또 중지시켜라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1심에서는 이건 위헌이다. 그런데 2심에서 하루 만에 잠깐만 1심 판결 조금 중지시켜봐 이런 겁니다. 일단 1심에서 야 이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이 위헌적인 거야라고 판결한 근거는 뭡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먼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관세를 부과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건데요. 네. 영문으로 IEEPA라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은 74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됐을 당시에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좁게 범위를 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세 상한선을 15%, 그다음에 제한 기간을 150일로 이제 한정을 해놓은 부분, 바로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호 관세 같은 경우 무역 적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대방국의 압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이익이 된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법의 취지와 벗어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의 무역 적자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네.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좀 오바다, 지나친 판단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예.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을 법원이 이게 옳은 판단이냐 아니냐 결정한 것. 그러면 2심 항소심에서는 왜 이걸 또 효력을 하루 만에 중지시킨 건가요? 아직까지 2심이 열린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이제 법원에서 그런 걸 했고 또 미국은 이제 순회 법정이 있습니다. 네. 순회 법정에서 이것을 평가할 때 항소를 했으니까 2심이 날 때까지는 일단 유지를 시키자라는 일시 겁니다. 중지군요. 예, 일시 중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 최종심까지 가려고 한다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있을 이런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렸네요. 일단 네. 상호 관세가 전부 다 취소될 뻔하다가 당분간은 일단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근데 이제 답답한 거는 세계 각국입니다. 미국과 그렇죠. 지금 관세 협상을 한참 준비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불확실해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 속보가 떴을 때 그 법 규정을 보신 분들이 10일 내에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SNS에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도 거기에 환호하면서 주가들이 오르긴 했었는데 일단 지금 이것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 25% 부과를 받고 있고 기본관세 이제 10%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다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상을 지속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서로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20이 빨라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별 관세는 살아 있습니다.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 개별 관세 이제 용어가 각각 다른데요.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는 이제 일괄적으로 내리는 거고 이제 개별 관세는 자동차, 철강 그렇죠. 이런 쪽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이 빨라지면 상호관세와 보편관세가 없어지지만 개별관세를 주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포커스를 주면서 우리는 협상에 나서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해진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도 보면. 자, 그런데 상호관세가 만약에 만에 하나 2심 재판에서 없애라라고 법원이 판결을 하더라도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개별관세, 품목별 관세로 우리를 또 괴롭히기 시작하면 우리 또 어쩔 수 없이 거기 또 끌려가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뭐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또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